유례없는 조기 대선으로 우리는 장미꽃이 만발한 5월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됐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청와대 새 주인이 가려집니다. 국민들은 한순간에 나라가 바뀌는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과 상식에 충실한 대통령의 모습. 정의, 소탈, 투명, 소통. 하지만 어느 때보다 국정 운영은 공백 없이 메꿔 가야 합니다. 빠른 내각 구성은 물론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에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엄중하고 복잡한 현실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죠. 대통령은 앞으로 이곳에서 청와대 참모진, 각 부처 장관들과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논의하게 됩니다. 권위를 버리고 거리를 좁히고 오직 국민만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민심을 잘 헤아리는 것이 최우선이겠죠. 새 대통령은 당선 직후 인수위 기간도 없이 곧바로 직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탄핵 공문을 거치며 대한민국 리더십에 크게 실망한 국민들이 바라는 19대 대통령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자리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서민들이 대통령입니다. 저는 미래 20년 먹거리를 만든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청년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나라,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대통령. 위기를 극복할 비전을 제시하고 국정 운영의 방향을 투명하게 밝혀줄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지난 겨울은 국민들에게 아픔의 계절이었습니다. 그 길고 시린 계절을 지나 우리는 또다시 봄을 맞이합니다. 새 희망과 함께 말이죠. 어떤 후보는 광화문 청와대 시대를 열겠다고 합니다. 또 다른 후보는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공약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과 대화하는 청와대가 아닐까요? 청와대가 담장이 높은 구중궁궐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되고 대통령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내일 오전이면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어갈 새 대통령이 선출되게 됩니다. 인수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정 운영에 들어가게 되는 만큼 과연 문제 없이 국정을 잘 시작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이 되기도 하고 궁금한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인수위 없이 국정이 시작되는 것 큰 문제 없을까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처음 있는 일이니까 네. 과거 같은 경우 인수위가 보통 이제 12월 말에 구성돼서 그렇죠. 한 2달 정도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2달 가동되지만 실제로는 한 석 달 취임한 넘게. 다음에도 한 달 가니까 한 네. 3달 정도 이제 가동이 되는 건데 그 사이에 전임 대통령한테 현직 대통령이죠. 네. 여러 가지 이제 쭉 얘기도 듣고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공약한 거 네. 어떻게 정책 기조를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도 인수위에서 정리를 하고 그렇죠. 또 정부 기구를 또 뭐 이번 같은 경우에 뭐 해양정찰청을 새로 만든다든지 네네. 뭐 여러 가지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 기구도 조직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기간이 하나도 없다. 아하. 그러니까 당장 제가 그렇죠. 보기엔 내일 오늘 바로 이제 뭐 좀 이따가 바로 출구조사 나올 거고 그다음에 내일 아침이면 최종 결정될 대통령은 내일 바로 나는 총리를 누구로 하겠다 네. 하고 그분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일부 그렇죠. 비서관들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미리 한 상당히 기간을 두고 조정을 하고 네. 할 기회가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 네. 좀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그렇군요. 것들을 차기 대통령이 얼마나 줄이고 네. 잘 해나가는가 이게 네. 관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 당선되는 사람은 곧장 당선인이 아니라 곧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 직함을 받게 됩니다. 자, 국정 첫 스케줄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정수 차장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내일 오전에 선관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이제 당선 확정을 의결을 합니다. 그 선관위원장이 땅땅땅 치면 당선이 확정되는데요. 그게 네.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그 합참의장으로부터 군 통수권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남북관계 안보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요. 그 다음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확정되진 않았지만은 우리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직무 취임 선서를 해야 됩니다. 네.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하겠다, 선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야당 대표와의 회동을 갖고 그 다음에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서 새 정부의 출범을 알리는 그런 공식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르면 내일 청와대 참모진, 지금 이제 한경욱 비서실장 빼고 나머지 수석비서관들이 다 사표를 낸 상태이기 때문에 네. 함께 일할 청와대 참모진이 내일 인선이 쫙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우리 우방국들 정상과의 통화가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통화들이 내일 긴급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 차장이 얘기한 사표를 낸 그 수석들 말고 다른 청와대 직원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아는 청와대 직원한테 살짝 물어보니까 지금 굉장히 준비하느라고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느라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대략 이제 지금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략 한 400여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한 100여 명 정도는 기술직 직원들입니다. 네. 나머지 분들이 이제 아마 일반 정부 부처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한 200여 명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람들의 캠프 쪽에서는 아마 그 나머지 한 100여 명 정도의 사람을 비서관이든 행정관이든 지금 이제 그것을 정하는 데도 아마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렇겠죠.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수는 수백 명, 1000명에 가까이 되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 한 90여 명의 자리를 뽑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는 청와대 근무를 못 해봤지만 청와대에 들어가려면 신원조회라는 걸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신원조회 기간이라는 것이 대략 한 2주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네. 그동안에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그 청와대 직원들과 그 행정관들, 비서관들과 새로 온 청와대 그 신원조회를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이 서로 인수인계를 해야 되지만 인수인계라는 게 이게 2주간 걸릴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국정이 곧장 시작이 되려면 국정 운영을 총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빨리 갖추어져야 되겠죠. 제일 먼저 빨리 선정돼야 될 사람이 총리일 겁니다. 자,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 각 후보들 미리 생각을 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후보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문재인 후보가 직접 또 얘기했지만 네. 비영남 출신의 총리를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이미 2명의 후보를 정해놓고 마지막으로 확정만 남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인물들이 대부분 다 영남 분들은 아니고요. 네. 특히 이제 안희정 지사 정도만 빼놓고는 대부분 다 호남 분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혹시 이제 이게 지금 당 안팎, 캠프 안팎에서 그냥 거론이 되는 것이지 네네. 이분 중에 누군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 어렵습니다. 네. 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인물을 지금 총리 후보로 하마평에 올리고 있습니까? 네, 홍준표 차장 얘기해 주시죠. 후보는 본인이 밝힌 대로 충청 출신 1명, 영남 출신 1명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기용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라든지 임명직 비상대책위원장, 그다음에 윤중현 전 장관, 박재완 전 장관, 진대재 전 장관 이런 분들이 지금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어떤 인물을 지금 총리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동개혁정부를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지금 전체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게 김종인 씨 같은 경우인데 네. 지금 이제 거기에서 아마 할 거고 또 국회에서 추천을 하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아마 염두에 뒀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후보하고 네. 안철수 후보하고 여러 정책, 특히 경제 정책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유승민 후보한테는 경제 분야를 좀 맡기겠다 했으니까 최소한 경제부총리 아니면은 총리까지도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유승민 후보가 다른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경제를 맡길 대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또 유승민 후보가 자신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총리 인선을 또
생각을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생각은 했겠죠. 그런데 정권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인물이라는 그런 네. 원론적인 이야기만 있고요. 아직까지 뭐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그동안 유승민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뭐 총리, 부총리, 장관 등등 임명직의 경우에 어느 정권 출신인지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또 능력만을 위주로 능력만을 보고 뽑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그에 부합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유승민 후보가 염두에 두는 인물이 누구인지는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심상정 후보는 어떻습니까? 어떤 인물을 총리로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답니까?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는 뭐 공식적으로 어떤 후보를 입으로 거론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 성격으로 청렴성, 개혁성, 행정 능력이 있는 인물을 기용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총리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사가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뭐 김영란 전 국가권익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얘기하지만 사실 여성이 대통령이 됐는데 여성이 총리를 하는 건 우리나라 사정이나 세계 어느 나라도 아마 쉽지는 네. 않을 것 같고요. 네. 이 정도면 아마 그 정도의 생각만 하고는 있겠죠. 네. 그러나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은 단일화 없이 5정당에서 모두 후보를 내서 끝까지 완주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어느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 총리 인준 절차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총리 인준 절차, 이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냥 호락호락하게 그냥 쉽게 인준을 해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새로운 정부의 총리 네.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뭐 개혁성, 참신성, 뭐 능력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건데 그동안에 사실은 총리 인준 절차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때 그때 김종필 그 총리를 이제 임명했는데 계속적으로 인준을 안 해줘가지고 네. 우리가 서리만 6개월 정도 했죠. 175일 동안 네. 인준하는데 175일이 걸렸는데 다른 분들도 지금 보면은 한 달 이상씩 이렇게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번 그렇죠.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 정당 5개 정당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119석을 갖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 인준을 하려면 과반수가 넘어야 151, 지금 299명이니까 150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네. 적어도 다른 정당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네. 만약에 국민의당 거기에 40석이 있으니까 그런다면은 거기에 협의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보다는 적어도 이번에 첫 번째 총리는 자유한국당까지도 같이 좀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하는 그런 통합형 네. 그런 새로운 인물로 하는 게 아무래도 다음 대통령, 차기 대통령이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을까. 네. 그런다면 좀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인수위도 없이 곧장 국정을 시작해야 되는 차기 대통령, 총리 인준 절차도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이 그리고 장애물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어서 자, 누가 당선되더라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코앞에 닥쳐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그리고 이 총리 임명 과정 동안요, 장관 등 국무위원 임명 이런 것들까지 다 남아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말을 꺼내놓으니까 점점 한두 가지 문제가 남아있는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장관 등의 국무위원 같은 경우에는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놀라운 일이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게 헌법 87조에 보면은요,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이제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네. 즉 예전에 그 고건 국무총리도 이제 제청을 하지 않아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국무총리가 제청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네. 즉 국무총리가 먼저 이제 취임한 다음에 국무총리가 그 다음에 제청을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지금 현재 국무총리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계속 남아 있어서 제청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새 정부의 국무위원이 임명되도록 할 것인지 여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 입장에서는 뭐 바로 떠날 것인지 아니면은 다음 정권의 국무위원 임명을 위한 제청까지 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당장 다음 대통령이 결정되고 뭐 이른 시간 내에 길지 않은 시간 내에 황교안 국무총리 입장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결정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행 법령상 보면은요,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국무총리직에서 내려온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네. 따라서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이자 국무총리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금 당장 내일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국무총리직은 유지하게 되는 게 법에 의한 원칙입니다. 네. 일단 황교안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않습니까? 네. 내일 바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은 바로 황교안 대행은 자기가 국무총리직을 사임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건 다음 당선자가 그 대통령이 새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네. 총리가 유일호 네. 부총리가 총리직을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의 거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라서 네.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이 높고요. 대신 유일호 부총리를 유임을 시켜서 총리 대행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들 제청을 하도록 네. 그런 식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